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우리 모두가 명품 인생이 되어 품격 높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감방송에서는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라는 프로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프로에 참으로 걸맞는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네스코 한국 이호회에서 팀장님을 맡고 계시는 서현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소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서현숙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참 좋은 계절에 이렇게 공감방송에 또 출연하고 명품 인생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런 꿈을 갖고 있고 그런 고품격 사회 이런 걸 위해서 제가 또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다면은 특별하고 귀하고 또 가치가 있어서 경쟁력 있는 것은 한마디로 명품이라 하지만 거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더 첨가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네. 이게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타고난 재능이나 좋은 인품을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서 이렇게 봉사하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분. 또 하나는 이런 귀한 그 재능이나 이런 취미 소질을 가지면서도 만족을 모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재능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이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정말 그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참 행복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야 명품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선생님 진지 모시고 사실 한 겁니다. 그런데 전번에 대회 보니까 인도 가셨다 그러지 또 네팔 가셨다 그러지 시간 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 아까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일하신다 하셨는데 대충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유네스코 뭐 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게 무슨 일 하지? 가물가물한 것도 있을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유네스코와 또 한국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점에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유네스코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실 텐데요. 국제연합의 유엔이라고 하죠. 국제연합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주로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그 유산을 알고 있는데요. 교육이 가장 중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5년도에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 협력과 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유네스코가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14일입니다. 6월 14일. 네네네. 그 지금은 그 유네스코에서 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유네스코에서 벌이는 어떤 운동이랄지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좀 소개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딱 11일 전에 유네스코에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전쟁 이후에 황폐화되고 한국에 아무것도 없을 때 유네스코가 저희하고 참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황폐하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물과 빵이라든지 이런 긴급 구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유네스코가는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특히 교육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대방동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 국정 교과서를 찍을 수 있는 인쇄 공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연간 3천만 부의 이제 교과서를 찍어내게 됐고요. 그래서 1954년도에 초등학교 이제 4학년 교과서부터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랑 이런 인연으로 또 했었고, 유네스코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과학, 그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문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문화, 그리고 정보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분야를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곳에서 이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어떤 글로벌 교육 정책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정책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교사, 교장, 선생님 연수 이런 부분들도 맡고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국제 교류 협력 분야도 다 담당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그 개도국 네. 발전이 좀 이렇게 빠르지 못한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우선 많이 하는 거죠. 국제적인 네. 유네스코에서. 예, 사업은 다양하게 전 세계에 195개 저희처럼 회원국 정부가 회원국이 있고요. 그러한 모든 나라와 대부분이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특히 저희가 이제 그 2014년도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60주년 만들어진 6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 사업으로 개도국 교육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사업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후원도 받고 있고, 저도 그 지난 9월 달에 교육팀장으로 다시 그 부서를 옮겼는데, 그 전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개도국 지원 사업을 한 3년간 또 담당을 해서 직접 그곳으로 또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번에 이제 그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네네. 이런 말이 있고 그러는데 예. 지속 그 발전 가능 이런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지속 가능하다는 말, 영어로는 이제 sustainable development인데 보통 뭔가가 개발하고 발전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사실 지속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가 주로 환경 교육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지구상의 기후 변화라든지 최근에 같이 지금 얼마 전에도 한국도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어제도 저희가 이제 태풍으로 이제 우선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그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그 위기가 발생을 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환경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이제 측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변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게 변화되어야 되는 이거를 교육 과정에서 이제 실천하는 게 주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해외 교류, 또 문화적인 교류, 또 청소년 교육 분야에도 사업을 하신다는데 청소년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주로 할까요? 저희는 이제 다양한 분야 중에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뭐 초등학교부터 뭐 성인까지 유네스코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나마 제가 또 담당했던 그 교육 분야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사업적으로는 이제 유네스코 학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학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전 세계 학교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1만여 개 정도가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한 500여 개 이상이 유네스코 학교로 가입되어 있는데 학교라고 그러면 뭐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학교에 정년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유네스코 가치를 실제 교육 과정에 넣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그런 유네스코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세계 시민을 함양하는 어떤 그런 교육들이죠. 그런 사업들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저 특수학교 있었었는데 그러시죠. 우리 그때 뭡니까? ACCP인가요? CCAP. CCAP 그 이라는 사업으로 특수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연계 교육 우리가 지원도 받고 함께 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봐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특수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와주셔서 너무 저는 참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특수교육 그때 아마 특수 쪽은 저희 처음이었을 거죠. 맞습니다. 그때가 제가 교감했을 때 광진학교라고 광진학교 처음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장이 돼서 정문학교 왔었는데 정문학교 때 아마 이제
또 이렇게 연관을 맺고 맞습니다. 정진학 같은 네네. 교수님인데 그 특수교육 하면은 네. 국제이해교육이고 되게 이제 많이 유네스코 상 국제이해교육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네. 일반 아이들도 제대로 못 오는데 무슨 특수 아이들까지 하느냐 해서 대부분이 또 제외시켜 안 해요. 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네. 받아주셨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그 취지는 특수 아이는 이것도 못 오니까 제외시키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건 안 돼 빼고 이러다 보면은 특수 아이들 가르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거 못 온다. 되게다 보면 평균 이게 다 확 떨어지니까. 네네. 뭐 쉽게 말해서 IQ로 한다면 25에서 50 정도, 특수학교는 뭐 이런 정도 아이들이 50 이하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신체적. 네네네. 그런데 아까 말한 다양한 경험을 또 우리 아이들이 다 일반 아이들과 다 똑같은 그 생활을 한교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든 다 일반 아이들이 했던 경험을 다 해줘야 돼요. 네. 그럴 차원에서 이렇게 물수드리는데 네. 아유 받아줘가지고요. 예.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에 제가 정진학교로 갔었는데 네. 지금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제가 선생님 생각했지. 저희들도. 그때 해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서 다행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일찍 아마 이 국제기구인 여기에 들어가서 일했을 것 같은데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꿈이랄지 학교에서는 또 뭘 전공하셨어요? 네. 저는 대학에서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10대를 지나왔고 예. 이미 사실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 30년 좀 지났네요, 이제.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저도 꿈이 예.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사람, 특히 이제 다양한 문화, 이제 세계 속으로 좀 이렇게 해서 경험을 하고 싶다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막연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을 대부분 그때는 이제 외교관의 사실 꿈을 갖고 네. 외교관의 꿈이라기보다 외교관은 직업적으로 갖게 되고 이제 외교관을 통하면 내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좀 좁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꿈을 꾸다가 정치 외교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시골에서도 여학생이 정치외교학과는 아마 오. 저희 여고에서는 처음이었던 대단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많이 좀 어르신들 보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셨지만 아버지가 또 교육 철학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했던 와, 경우가 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쪽에 이제 관련 일을 주로 이제 외국인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또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1999년도에 또 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하셔서 이렇게. 네네네. 예. 그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기구고 그런 기관 아니니까 사실 네. 참 대단하셔요. 예. 그동안에 아까 말한 거 여러 사업을 하셨는데 그 유네스코 활동하시면서 했던 네. 어떤 내용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네. 아, 예. 여기 봐는 왼쪽부터 네네. 좀 그 어떤 내용인지 왼쪽 뭐 같은 내용이죠. 예. 사실 저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네. 특수학교에서 처음으로 CCAP라고 저기 한국어로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0년대 말에 한국 사회가 상당히 변화를 겪게 됐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네. 그리고 그때는 불법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한국인이란 결혼한 외국 여성들도 많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유학생들도 이제 들어오면서 네. 했고 지금 한국이 다문화 사회라고 했던 경우는 저게 이제 참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그런 한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타문화를 이해를 하고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 문화교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특수학교 아이들도 네. 외국인이 와서 직접 교육하면서 함께 놀아주고 네. 체험 활동을 하게 네, 했잖아요. 네, 예. 얘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당시 사실. 예. 그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네. 또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그거 이거 필요하느냐 맞습니다. 특수아이들한테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너무 좋고 기대를 하고 네. 그런 네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나름대로 교사 교류 쪽으로 거의 네. 한
저희 한국위원회에서는 한 17년간 지금 현재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한국의 교육부와 일본 문부 과학성이 지원하는 예. 한일 교직원 교류 사업이 예, 있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도 참 운이 좋아서 2001년도에 가게 됐고 예. 2006년도부터는 거의 제가 한 7, 8년 동안 저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예. 그때 갔을 때 이제 일본의 여러 관계자분들하고 찍었고요. 특히 저기에 그 부부 두 분하고 제가 찍었던 사진은 굉장히 인연이 있습니다. 그 예. 여선생님께서 일본에서 이제 특수학교 음악 교사십니다.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이 프로그램으로 오셨는데 지금 남편분이시고요. 한국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매년 1년에 한 5-6번 오세요. 예. 그래서 남편분은 항상 따라오시는데 그 이후로 매년 한 1년에 한 2번씩은 뵙게 되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남편분은 재작년에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한번 제가 작년 말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을 해서 선생님이 계신 고향을 방문해서 어디 쪽이었죠? 예, 일본. 타카라즈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사카에서 가까운데 네. 방문을 해서 묘를 또 직접 방문 인사를 그러면 드렸습니다. 그 아까 여 선생님은 지금 현재 계신가요? 현재 그 은퇴하셨고요. 아, 은퇴하셨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있는데 또 양아버님께서 한국분을 이제 좀 병원에 있으신데 한국분 20몇 년간 그 아버지로 양아버지로 해서 이렇게 돌보주시는 굉장히 한국과도 굉장히 인연이 많으신 그래요. 제가 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끝났는가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도국 지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아프리카 이제 레소토하고 잠비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저기 그 시골 같은 데는 학교가 학교도 네, 없고 네, 교사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그 학교를 교육을 받기 근접하기 어려운 곳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성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담당할 때 그 아이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 보이네요. 네. 예. 저 사진은 예. 그 낙하손에 예, 낙하손의 계셨던지요? 예. 2000년대에는 그 일본의 문부성 장관을 하셨습니다. 2000년대요? 예, 2000년 그 무렵에요. 예, 하셨고. 그러니까 낙하손의 그 아버지가 하신 거죠? 아니요. 낙하손의 야스히로가 예. 아버님이시고. 아버님이고. 예, 그분의 이제 아드님 되시는 아드님도 분이 그 문부성 장관 하셨던가요? 아버님은 수상이셨고. 수상이셨고. 예, 80 중반에 조금 수상이셨고요. 더 보여주세요. 사진을 네. 조금 더요. 아까 사진을 네네. 그래서 이제 저분이 아까 한일 교직원 교류 사업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이고 제가 작년에 그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국회를 방문을 해서 지금 참여위원이신데 계속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사진을 계속 좀 보여주세요. 네, 저게가 저도 그때 2008년도에 네. 그 군마견 갔지 네. 않습니까? 예. 한 보름간 거의 이렇게 군마 지역을 교육 시찰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낙하 선생님이 그때 금이 오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느낀 게 뭐냐면요. 네. 그때 저분 이제 아침에 오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하루 내 같이 제대로 하고 네, 예, 행동 맞습니다. 그걸 예. 보고 저는 너무 네. 감을 네. 우리나라도 무슨 행사한다면요 그 지도자를 와서 속 얼굴만 내밀고는 어느새 사라져 버려요 보면. 네네네. 근데 저분은 끝까지 계속 계속 보고는 야 정말 정을 좀 배웠다. 맞습니다. 예. 그 옆에 또 한 분 아까 지금 그 말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옆에 남자분 중 한 분 계신데 네. 저분에 대한 얘기 좀 더 제가 여쭤봐야 되겠어요. 네. 그 당시 우리 갔을 때 그 일본 담당자로서 예. 하셨고 또 이제 그때 선생님이 담당자셨는데 네, 일본 담당자이고요. 예. 지금은 저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랑의 어떤 싹이 틀 그런 거 있으니까 전혀가 아니고 업무적으로만 그때 진짜 전혀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일러서 열심히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예. 서로 간에 또 좋은 감정이 생기게 돼서 네. 제가 한국에서 2011년도에 이제 결혼식을 했고 예. 그때 이제 낙하손해 상도 이제 저희한테 오시고 보내오시고 사실 그때 당시에 뭐 기억하기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게 그 당시 문용린 전 네, 문부 장관님이 예, 하셨는데 예. 분이 또 주례도 서주시고 하셔서 그러셨어요. 진짜 나름대로 의미 이렇게 있게. 농담으로 이제 사업을 통해서 한일 간의 우정도 쌓고 제 개인적인 그것도 좋은 어떤 그런 것도 만들었던 그래서 네. 항상 감사하고 네. 그리고 그때 함께 해주셨던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정말 그 가장 보람된 지속 가능한 일 하셨네요. 네, 결혼까지 하셨고 제가 후지타상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후지타상. 예.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정말 친절하시고 네. 정말 훌륭하셨다는 기억이 딱 남는데 예. 결혼하셨다 해서 얼마나 기뻐요. 마음속으로 박수 많이 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교장 선생님도 함께 군마현을 네, 하셔서 그랬었죠. 저희랑 함께 그러면 해주셨죠. 지금 후지타상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지금 송도에 있는 또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일본 이제 국적이 일본이신데도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하시게 됐네요. 국제기구니까 예. 네.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라서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국제공무원이니까 예,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일본으로 가서 하시지 않고 여기 오셔서 다행이네요. 또 우선은. 네, 제 또 유네스코 하는 일을 또 서포트해 주느라고 또 한국을 와서 예. 같이 살고 아 근데 국제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네. 또 이제 국제 결혼까지 하시니까 정말 모든 게 그 행동으로 네. 보여주시는 또 그런 면도 있고 예. 진짜 참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제가 네. 받은 만큼 사실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어려운 곳도 많이 다녀보고 네. 더 저희들보다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예. 교육 어떤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도 예, 많이 있지만 예, 예. 항상 어느 곳에든지 배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 또 시기가 있고 하지만 예, 나름대로 또 풀어나가고 예, 해주면서 저희들이 또 부부가 또 해야 될 일이 예. 있는 것 같아요. 아, 어쩔 때 보면은 그 아까 교류 사업 네. 이렇게 막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어쩔 때 이 애교적인 상황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한국서 일본 가려는데 일본서 그 어려움이 좀 있어갖고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때는 그런데 일본 분들은 우리나라 오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이 오신 것도 같고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글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예. 저희는 초청하는 시기가 8월이다 보니까 예. 아시다시피 8월 되면 그 방학이고 여러 가지 또 한일 간의 한일 간의 또 이슈들이 이슈들이 터질 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광복절 있고 막 그러니까. 예, 예. 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 가치를 가지고 민간 교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17년 동안 아직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이 예. 상호 방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지 않았군요. 네네네 끊지 한 않았군요. 번도 어려운 시기는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네, 몇 번 겪긴 했었어요. 아까 저 얘기 중에 그냥 넘어가는데 아까 네. 잠비아랄지 이런 네. 개발도상국 이런데 이제 유네스코가 그 당시에 교과서 아까 만들어주고 막 그랬다는데 네. 그 교과서 관련된 아까 표지 그림 하나 보는데 하나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사실은 그 1954년도에 이제 예. 그게 만들어진 걸 제가 사본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노트로 쓰고 있는데 아까 네.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저 표지 이름이 한- 하겠지만 이제 그 표지가 이거 비춰보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교과 표지, 예, 자연 교과서자 표지입니다. 네네. 초등학교 그런 거죠. 예, 초등학교입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과서를 네. 이렇게 만드는 데 지원을 해줬다. 네, 유네스코가 지원을 해줬고요. 네.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지금 반기문 사무총리께서 초등학교 때 이걸 처음으로 또 공부할 때 사용을 하셨어요. 사용하셨다고. 공부를 하셨고 이거를 현재 이제 유네스코 본부의 로비에 예. 나중에 가시게 되면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아. 본부에 가시게 되면 이 반기문 사무총리께서 이제 기증하신 네. 이 책자가 그대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 한번 파리에 가시면 보시기 반기문 바랍니다. 총재가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책자들이 있단 네네네. 말이죠. 직접 기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파리 갔었는데 다시 가야 되겠네. 그때는 네, 못 봤고. 유네스코 파리 본부 예. 네, 로비에 예,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정말 이 교과서 여기만 네, 봐도 야 교장선생님. 눈물이 올컥 날 정도로 참 감회가 깊은데 교장선생님 이런 이거 절대 이런 교과서는 아니겠지만 네. 하여튼 옛날 교과서들은 지금하고는 너무 틀렸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건 예. 흑백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색깔도 이렇게 이런 책을 우리 선배들이 공부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된 것은 다 교육으로 이렇게 됐다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예, 그런 얘기. 그런데 이 교육 사업을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교과서 네. 만들겠다는 거. 예, 예, 예. 참 대단한 정말 네, 네. 우리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예, 관계네요. 유네스코 하면은. 네, 네. 네.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일하시게 된 게 참 여러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이렇게 좋은 쪽만 우리가 보고 참 부럽다 이렇게 하지만은 처음에 들어가서 일했을 때랄지 네. 여러 좀 더 많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하시면서 지금도 굳건히 이렇게 이뤄오신데 네. 이제 요즘은 글로벌 시대네 다 세계적인 이렇게 지구촌 같은 상황이고 또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야 되고 큰 야망도 가져야 되고 어떤 포부를 좀 넓게 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나도 저런 국제기구에 뛰어들어서 정말 일을 해보겠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네. 또 젊은이들에게 네. 한번 평소의 생각을 네. 교육적 관점에서 한번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네. 네. 뭐 제가 들어갈 때보다 뭐 최근에는 사실 국제기구 쪽으로 이렇게 요즘 청소년 제가 학교를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요. 청소년들이 국제기구에 관심이 많고 그것을 일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한국위원회만 해도 최근에 특히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경쟁률도 높고요. 와. 저 때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제가 뭐 국제기구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뭐 유엔이 있던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뭘 전공을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영어를 잘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영어라든지 외국어 소통하는 능력은 굉장히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문성이 단순히 이제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전공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어떤 경험적인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론도 중요합니다. 이런 걸 갖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기구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머리만으로 이제 내가 열린 마음으로 누구에게 오픈됐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열린 그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면 우선은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시험을 잘 보고 이렇게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거를 누구랑 나누고 공감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알리는 필요성도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또 찾게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많이 또 도전을 하시고 또 저희는 이제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그런 인재들을 뽑을 때 이런 분야에서 뽑고 있습니다. 많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마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들한테. 그동안 이러한 유네스코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동안 참 애로점도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애로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또 그런 것이랄지, 잊지 못할 어떤 사연이 있다면 한 말씀 더 해주시면 혹시. 네. 지금 바로 이제 뭐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은 사실 많이 안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꿈,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그 가치를 그래도 유네스코 가치와 접목을 해서 일로서 주어져 산다는 항상 감사를 가지고 있고요.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가끔 일을 하면서도 이제 뭔가 그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네스코에서는 최근에 이제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 양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한 그것을 행동화할 수 있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는 게 저희가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또 다르게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교육 분야에 제가 교육자는 아니면서 교육 분야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 한국의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이제 학교를 방문을 하면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데 바람이죠. 그 어려움보다도 좀 더 그런 어떤 글로벌한 어떤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내 자녀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 정말 대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하신 일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또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일하실 거고 네. 또 뭐 어떤 계획이라 할까 또는 어떤 그 품는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네스코를 통해서. 네. 그래서 어떤 그런 포부를 할지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할지 또 어떤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할지 하는 그런 얘기 있으면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사실 보람되다고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예, 예. 그러면 선생님을 만날 때에도 1000여 명 이상을 저는 예, 만났을 예.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배웠고 이제 그래서 그 인연을 굉장히 저는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똑같이 사람을 통해서 배웠지만 제가 유네스코 가치를 실현을 해야 되면 제 스스로 유네스코인이 되어야 되고 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 시민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는 배움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삶의 또 키워드가 되면서 제가 보람을 느꼈던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사실 제가 했던 일, 만났던 사람 네. 이런 가치를 엮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특히 한일 간에 많은 또 스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네. 저를 방문을 하셨고 저희 나라를 방문하셨던 선생님들 다시 제가 그 지역으로 두 번 재방문을 하는 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해마다 한 예. 곳씩 방문을 해서 네. 그분들과 이제 또 새로운 그 이후에 상호 관계에서 이제 변화된 이야기라든지 네. 한일 간의 얘기 네. 그리고 이건 한일 간에 겪지 않고 제가 다른 나라에도 네. 여러 곳에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사람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과의 두 번째 인연으로 사실 글을 좀 쓰고 싶은 게 제가 하나의 또 꿈이 있고요. 그러시네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만큼 받았던 그리고 배웠던 거 그리고 좋은 사람들의 인연을 맺었던 거를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베풀고 정말 가치를 얘기를 하게 되지만 뭐 구체적인 어떤 뭔가 일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가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 하셨던 것처럼. 네네. 저도 그때 그 일본 갔을 때 그 태지만 선생이랄지 네. 또 그 정문학교 있을 때 왔던 교사 출신인데 네. 교사 출신인데 그분이 유네스코 일을 관심 있게 하다가 그만 퇴직을 하고 멘퇴를 하고 네. 오사카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뭐 그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 네. 당시에 뭐 컴퓨터나 이런 쪽에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문학교 그때 기사 예. 같은 것도 써서 이렇게 보내주는데 예. 정말 좋은 분인데 끊어졌어요. 근데 그분도 제가 일본을 제대로 잘 못하니까 근데 네. 그 일본어를 많이 했더라 많이 소통을 하고 싶은 네.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네. 있었어요, 사실.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그게 게 다시 사람 그런 관계 굉장히 말씀하셨어요. 예. 중요하고요. 예. 사실 지금의 청소년들도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친구들이 있지만은 그 소중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게 그냥 활용을 한다 이런 의미가 네, 아니라 본인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좋은 사람들의 끈을 계속 맺다 보면 예. 자신이 더 이렇게 여기서 명품 인생도 얘기하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예.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로 엮어진 모든 사람들의 집합제가 이제 좋은 어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한번 연락도 또 해보시면 좋으실 것 아니 같아요. 우리 네. 저 선생님 통해서 연락을 네. 좀 받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태지만 선생님 지금 이제 퇴직하셨겠죠? 지금도 지금? 아직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그대로 계시고요. 계신가요? 일본에서 한 10년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굉장히 우수하게 활동을 하셔서 네. 그 학교가 이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그때 왔을 거예요, 정진아 그때. 예, 오셨어요 그때. 2006년도부터 몇 년간 계속 예. 오셨어요. 네. 그래 2009년도인가 일본에서 방문했을 때 네, 우리 네, 학교도 네. 오셔서 맞습니다. 이렇게 예, 예. 같이 예, 예. 방문도 하고 네, 네.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은 아무튼 저 금월이 또 24일 옛날 같으면 유엔데이 해가지고 맞습니다. 0일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예, 예. 옛날에는. 네,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그냥 날로서 어떤 기념 이런 날이라고만 지나는데 네. 그 이런들 기념을 해서 또 이렇게 이제 교육에 일하시는 우리 선수 만나서 대단 네, 나누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까 품성 마음을 기른다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교육이 있다면 어떤 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저희가 최근에 뿐만 아니라 이게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지난해 그 인천 송도에서 인천에서 저희가 세계 교육 포럼이 아마 열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거기에서 나왔던 그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했던 교육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을 네, 어젠다를 네, 하게 네, 됐고요. 네. 앞으로 이제 그 교육 2030이라고 해서 유네스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앞으로의 교육에서 한 키워드가 또 세계 시민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세계 시민 교육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이해하고 이런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세계에 대한 어떤 지식을 이해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태도로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겠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네, 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제 변화를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네. 사람이 이제 세계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서 네, 네. 그런 거를 한국 교육계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지금 많이 증진하고 있고요.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네스코도 이제 방문을 하셔갖고 한국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또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으로 굉장히 떠들썩할 텐데요. 앞으로 그런 어떤 그 용어에 치우치지 않고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긴 말씀 이렇게 나눴었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또 빠진 내용이나 그때 이 말씀 할 건데 못했다 그런 거 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뭐 계속할 수가 또 없겠어요. 네. 우리 방송 시간 제약이 있어서 네네. 혹시 어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오. 네. 맺도록 해줍시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얼마 네. 전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비교 종교학자가 세계 시민 강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네. 그런 어떤 성찰 불교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다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다양성의 다른 것을 우리가 알 때 네.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네. 모두가 네. 그런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특히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도 우리가 잘 알다 이게 아니라 네. 다 같이 그런 어떤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신이 더 귀한 네.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게 저는 유네스코에서 사람 교육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성, 대한민국도 인성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앞으로 또 유네스코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 다르지 차이 안 나다 해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다름을 서로 이해한다. 네, 네. 뭐 흑인, 백인이니 어떤 네. 색깔 다른 것이지 네, 네. 틀린 것이 아니다. 네, 또는 네. 생각 차이가 네. 다양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 그냥 편견, 어떤 시각차, 자기 본 것만 하는 게 옳다 그러고 자기 생각한 것만 옳다고 편향주의 네, 네.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이런 기회에 선생님 말씀 네, 들으니까 네.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 일본에 가면은 그 윤동주 씨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기억하고 예, 예. 그 윤동주에 대한 시를 낭송도 하고 연구를 해 발표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네, 그러는데 네, 네, 네. 혹시 일본 와 다니면서 윤동주에 대한 어떤 그런 맞죠. 생각이나 그런 것 좀 들어보거나 또 어떤 생각 가진 게 있어요 혹시? 제가 교토에 갔을 때 동지사 대학을 갔는데 아. 아마 윤동주 시인이 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영문학과에 편입을 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별 해는 밤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아주 뭐 몇백 편의 또 시도 외우시는데 이거는 네. 굉장히 기본이실 것 같기는 한데 윤동주 씨 한번 아주 좀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가 참 좋죠. 네, 정말 예, 그 천재시인 정말 나는 그분이 그 후쿠오카 감옥에서 뭐 생체 실험 대상이 됐다 막 이런 말 들을 때 풍덩이 터져 보면 정말 그 천재시인 별의 밤 좀 암송하시겠네. 예, 안 될까요? 같이 한번 할까요?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가을이고 하니까 네. 그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오늘 교장 선생님 한번 얘기 듣고요. 네. 다음에 이제 별을 보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한번 외우시고 관심 두시고 네. 일본 분들이요 네. 정말 여자분들인데 보니까 윤동주를 그렇게 이렇게 사모하고 네. 그 인품이랄지 예. 그 시 작품색이랄지 너무 그 저기 한 거 많이 봤어요 사실. 네네. 더 좀 관심도 두시고 정말 예. 그 윤동주 날도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예, 그 맞습니다. 기념가 네. 시 낭송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러면은 선생님과 그 감회를 서로 나눈다 네. 그런 생각에서 한번 또 가을이고 하니까 그러면 네. 윤동주 씨의 별에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손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랭스 잠, 라이너 마리안 이렇게 이런 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리는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를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제가 꼭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명품 인생으로 사신 우리 서윤숙 선생님 만나서 대답 나눈 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국제기구에서 많은 귀한 일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